양경태 TV의 양경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표를 탁 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선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선례가 됩니까? 네. 공경의 민변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선례 수두룩하게 만들더니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선례를 수두룩하게 많이 만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지난 19년도에입니다. 지지난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사이좋게 그때 완팀이니까 말이죠. 11월 2019년 그런 모습을 사진들이 오늘 둥둥 떴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서 함께 그렇게 반부패회의를 하던 분들이 거기서 두 분이 뛰쳐나갔다. 뛰쳐나가서 그것도 대선 주자로 그것도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하고 아쉬움과 유감을 나타냈다고 그 대변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장 임기는 4년입니다. 근데 최 원장이 약 6개월 남겨두고 지금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결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검경의 변호사는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감사원장이 4년 다 마치는 게 원칙은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범죄 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 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게 대통령 아니냐 이거야.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좀 민망한 논리 논평 아니냐 하면서 그 대통령의 그 감사원장 사태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이해되시죠? 이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소위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바로 친 사람이 박경미 대변인이 그걸 발표하자마자 바로 친 사람이 소위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민변 변호사. 민변 출신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거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뭐냐, 감사원장 있으면 딱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그냥 임기 안 마치고 중간에 사퇴를 했다는 거, 특별한 사연 없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건 대통령 말이 맞다, 원론적으로는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했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가지고 기소된 자를 승진시켰지 않습니까? 법무부하고 검찰 간부진, 검찰 간부진으로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 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대통령 아니냐 이게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논평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중립이니 뭐니 이렇게 대통령이 논평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이 권경의 변호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민변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시국선언에도 참가했던 두 차례나 참가했던 이름 올렸던 아주 단단한 골수 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금 저격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지 않냐. 그런 선례를 만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거는 그 대통령이 말한 처음 감사원장이 중간에 사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중립 의무를 갖다가 지켜야 하는 것을 뭐 안 지켰다 이런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일단 맞은 건 맞다고 변호사니까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범죄 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법무부하고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 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느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민망한 논리 아니냐? 하고 논평을 했습니다. 민망한 논평이라고 대통령의 논평을 민망한 논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담대했기 때문에 오늘 대선 주자가 된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담대했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 원장은 최근에 과거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치 참여 문제를 자문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최 원장을 지지하는 그룹이 다음 달 5일에 서울시청 인근에서 그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라는 겁니다. 최 원장 측과 소통하는 한 인사,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면 다음 달 5일 이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갈까 아니면 바깥에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현 정부 출범 후에 감사원장에 발탁된 최 원장이 정치권에 이렇다 할 세력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중순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고 8월 초쯤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또는 바깥에서 빅텐트를 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빅텐트는 윤석열, 최재형 또 이준석 대표가 8월 말 경선 돌입을 공언한 상황이라 최 원장이 또 늦지 않은 시기에 입당을 포함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웃기의 경황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의원들이나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 원로 그룹이 최 원장의 잠재적 우군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권의 한 단체는 최근 최 원장의 정치 참여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주도한 전 정권 수사에 여전히 반감을 가진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최 원장을 대안 후보로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검토해봐야 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봐달라고 얘기한 최 원장 무슨 말했기에 그럴까요?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최 원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고 정 전 위원장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봐달라고 정 전 위원장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 국회의장 할 때 굉장히 이 분권형 그걸 개헌을 아주 원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할 때.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최 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뭐 분권형 뭐 그거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얘기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정권의 사람입니다. 이 정권의 사람이었던 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워드를 가지고 또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대통령이 끝까지 그걸 밀어줘야죠. 말은 해놓고 뒤에서 두드려 잡으면 그걸 느끼면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라 그래놓고 나중에 똑바로 가니까 그냥 똑바로만 간다고 팬다 하면은 어떻게 누가 똑바로 가겠느냐. 차라리 똑바로 가는 이보다 당신이 똑바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똑바로 가라고 했잖아요. 한번 열심히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보다가 좌절하고 떠나는 그들이 두 분이 그분들 아닙니까? 네. 대선은 까봐야 알죠. 까봐야 하는데 결국은 까봐야 하는 거지만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분들이 두 분은 하나의 대안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복당한 홍준표가 예의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는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 홍준표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야권의 소위 흥행이 시작이 됩니다. 흥행이 시작되려면 국민의힘에 여태까지 홍준표를 계속 발로 밟았지 않습니까? 김종인도 밟고 주호영도 밟고 이준석도 밟고 다 밟았지만 결국 그는 복당을 해서 지금부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다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 그런 것도 견지하면서 서로 자기의 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ABC라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정치는 더럽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것이 그러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서로가 비판과 격려와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싸움도 하고 하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 우리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 후보들끼리.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싸울 때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막 그냥 상대를 헐뜯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격하다가 나중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단일화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애교로 보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는데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 단일화를 어기는 자,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깨는 자는 그냥 가만 안 놔둔다라는 국민들의 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경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깨는 자는 그가 누구든 간에 나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헌법적 가치를 되찾겠다는 헌법 수호의 정신들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새벽은 내일 태양은 그 헌법을 안고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